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녹지그룹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했던 녹지국제병원을 국내 병원인 우리들 병원이 인수하겠다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우리들 병원과 녹지그룹이 새로운 합작법인을 만들어 병원 건물을 인수하는 방식인데 비영리병원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았다 취소되자 제주도와 3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녹지국제병원.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 시행자인 JDC에 따르면 척추 전문 병원인 우리들 병원은 최근 녹지국제병원을 운영하는 중국 녹지그룹과 계약을 맺고 80대 20의 지분 비율로 별도 합작법인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합작법인이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540억 원에 매입하는데 우리들 병원은 자기 지분 80%에 해당하는 430억 원을 투자해 운영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DC는 운영권을 쥔 우리들 병원이 의료법인을 만들어 비영리 국내 일반 병원을 새로 개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상 100개 이상인 종합병원급인 경우 도지사 허가를 받는데 3, 4개월이 걸리는 만큼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내년 6월 안에 문을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다시 받을 것이고 진료 과목이 확정되는 대로 충분히 도민들께 공개하겠다라는 얘기를 주셨고 영리병원으로 계속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JDC는 정부에서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리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허가 줄 리도 만무하고요. 우리들 관계자에 의하면 영리병원으로의 운영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걸 본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리병원 반대단체들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우리들 병원이 구상하는 계획이 공개되고 투명하게 관련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의료 영리와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JDC는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KMI 건강검진센터 유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에 필요한 것은 검진센터가 아닌 응급실과 입원실이 있는 종합병원이라며 의료 공공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KMI는 족벌 경영과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즘 도로를 지나다 보면 배달업 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관광객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 위험한 장면을 연출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20대 2명이 타고 달리던 오토바이가 도로 중앙분리 화단을 들이받고 넘어지면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도로. 검은색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잠시 후 오토바이가 무언가와 부딪힌 충격에 옆으로 넘어지고 불꽃을 일으키며 미끄러집니다. 오늘 새벽 1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여중 인근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중앙분리 화단에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팡 하는 소리가 났어요. 되게 큰 소리가 나가지고 밖을 봤더니 이미 사람은 쓰러져 있는 상태였고 오토바이는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멀리.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2살 A씨가 숨지고 뒤에 함께 탔던 21살 B씨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오토바이는 도로 중앙분리대 화단에 나무를 들이받은 뒤 다시 도로 쪽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친구 사이로 파악됐으며 두 명 모두 안전모를 쓰지 않고 달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봐서 과속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네. 속도를 이렇게 볼 때 좀 빨리 달렸어요. 최근 3년 동안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1,071건으로 3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사고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6건은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의무 불이행이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온라인으로 중고 김치 냉장고를 산 한 소비자가 냉장고 바닥에 붙어있던 현금 1억 1천만 원의 뭉칫돈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을 지난달에 전해드렸었죠. 경찰이 한 달 넘는 수사 끝에 돈의 출처를 찾아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2일 서울의 한 중고 물품 매장 거리. 한 남성이 수레에 김치 냉장고를 싣고 끌어갑니다. 나흘 뒤 이 냉장고는 제주에 사는 B씨가 온라인으로 구매해 제주로 이송됩니다. 물건을 받은 B씨는 냉장고를 청소하다 바닥에 붙어있는 현금 1억 1천만 원의 돈 뭉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돈은 5만 원권 지폐 100매 또는 200매씩 묶어 서류 봉투와 비닐에 꽁꽁 쌓인 채 테이프로 단단히 붙어 있어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돈 욕심이 사실 났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거를 내가 가져버리면은 저도 도둑질하게 되는 거고, 제가 평생 살면서 그 마음의 짐으로 그러고 살아갈 것 같아요. 경찰이 냉장고 유통 경로와 CCTV 등을 역추적해 돈의 출처를 찾아 나선 지 한 달 반 만에 돈 뭉치의 주인은 서울에 살던 60대 여성 A씨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병으로 사망했고 김치 냉장고는 A씨의 유족이 폐기물 업체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금 봉투 등에 적힌 메모와 A씨가 숨지기 전 남긴 필적을 국과수에 맡겨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족이 견적을 알아보기 위해 찍어두었던 냉장고 사진과 모델이 일치하고 현금과 함께 발견된 약봉투는 A씨가 생전에 이용했던 약국의 것인 점을 들어 A씨를 분실자로 특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전의 메모와 분실된 봉투에서 발견된 메모를 국과수를 통해서 필적 감정을 하여 최종적으로 분실자의 것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발견자의 양심적인 신고와 경찰 수사로 고인의 돈은 유족에게 온전히 돌아가게 됐고 유실물법에 따라 최초 습득자에게는 5에서 20%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경찰은 습득자와 유족의 보상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유족에게 현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5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어제 확진자 1명이 나온 제주시 오연고등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147명이 진단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어제 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을 위반한 유흥시설 한 곳과 집합 제한 인원을 초과한 결혼식장 한 곳을 적발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제주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20일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7월부터 7차례 임금 교섭을 벌였지만 교육당국이 묵비권을 행사한 채 노조의 요구사항은 수용하지 않았다며 다음 달 7일까지 찬반 투표를 진행한 뒤 교섭이 최종 결렬되면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3 당시 무장대와 토벌대의 격전지였던 관음사와 아미산 일대를 근대 문화유산 등록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혜경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의회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관음사 일대에서 경계초소와 진지동굴, 무기고 등 29곳이 발견됐다고 밝혔고 강민철 제주도 4.3 지원과장은 타당성 조사와 문화재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에 등록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라산 구상나무가 태풍의 강한 바람과 기후 변화로 인한 봄철 온도 상승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구상나무의 나이테와 기상 자료를 비교한 결과 강한 바람에 넘어진 고사목은 태풍 볼라벤이 강타했던 2012년에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구상나무의 고사 시기는 63%가 봄과 여름 사이여서 봄철 건조한 환경과 수분 부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 돌핀스는 오늘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등 지느러미에 낚싯줄이 걸려 살점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 남방 큰 돌고래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핫핑크 돌핀스는 멸종 위기종인 남방 큰 돌고래가 낚싯줄에 걸린 채 발견된 것은 올 들어 3번째라며 서식처 일대의 낚시를 제한하고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명품 가방 경매 사업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피해자 B씨에게 명품 가방 경매 사업에 투자하라며 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년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119차례에 걸쳐 8억 7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